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워홀 유경험자 발표를 하게 된 워홀 프렌즈 13기 김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9개월간 오사카에서 지내다 왔고 후쿠오카, 고베, 교토, 삿포로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나눌 주제는 첫 번째, 왜 일본 오사카였나요? 가게 된 계기와 오사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비자 신청 준비 시 유학원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번째 파트 주목해주세요. 네, 세 번째는 일본어도 못하는 제가 일주일 만에 알바 2군데 합격한 썰을 들려드릴 텐데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언어가 부족한데 일은 해서 돈은 벌어야 하고 과연 내가 일은 할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알바 면접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를 사귄 스토리, 마지막으로 워홀을 갔다 온 뒤 후회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면 무조건 교환학생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코로나로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연계 대학과도 당연히 교류가 끊겨서 교환학생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중 이미 제 나이대에 호주 워홀을 다녀오신 외삼촌의 권유와 응원으로 2022년 12월에 워홀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3학년 2학기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고 4학년이고 딱히 해둔 것도 없는데 취준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 졸업 전에 뭐라도 해보자. 해외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 하고 어디로 갈지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 배웠고 대학에서도 일본 관련 교양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을 제일 먼저 떠올린 것 같아요. 외삼촌께서도 일본이면 가깝기도 하고 1년이면 충분히 기본 회화는 마스터하고 온다길래 깊은 고민 없이 일본어를 결정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가 영어보다 그나마 익히기 쉽다고 생각해서 일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워홀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게 제일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마침 일본 엔화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던 저한테는 엄청 큰 기회였어서 더더욱 일본 쪽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도쿄는 물가, 집값이 비싸다고 들었고 그나마 비슷한 대도시면서 저렴한 오사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면 도쿄 사람들은 역시 차가운 이미지가 강하고 오사카 사람들이 막 말 걸어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한국인이라 하면 관심 있게 말 엄청 걸어주시고 되게 친근하고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쿄는 안 가봤지만 오사카가 친구 사귀기 쉬운 편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는 일단 도쿄보다 근교 여행하기도 너무 좋아요. 주변에 나라, 고베, 교토가 있는데 지하철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두 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베 교토가 제일 좋았어서 3번씩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사카는 약간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이 와서 쌓이면 뉴스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롱패딩 챙겨갔다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겨울이 한국보다 안 추운 편이랍니다. 다음 주 15일부터 일본 워홀 비자 신청이죠?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제일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게 바로 이유서와 계획서 쓰기입니다. 이거를 잘 써야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나 어려우실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엄청 자세하게는 안 알려주죠. 물론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대사관에서 다 알아채시기 때문에 독창성 있게 목적에 타당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은 워킹홀리데이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인데 어학 공부나 일하는 것에 치중되었으면 유학비자나 취업비자가 적합하겠죠? 일하는 건 다 짐작하시기에 홀리데이에 중점을 두고 써야 합니다. 문화체험 위주로 쓰고 일본 워홀이 나에게 왜 꼭 필요한 일인지 타당성 있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서, 계획서를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능통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유학원을 통해 이런 준비부터 어학원, 집까지 편하게 구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유학원을 통해 준비했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았어서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유학원을 껴서 준비하는 것이 사람마다 그다지 도움을 못 받았다, 좋았다 의견이 나뉘는데 약간 이것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본은 10만 원에 번역대행, 출국 오리엔테이션, 숙소, 어학원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합격 후 어학원 등록까지 하면 대행비 10만 원 환불이란 문구도 혹해서 했는데 정말 어학원부터 숙소까지 전 모든 서비스가 100% 만족이었어서 완전 추천해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영어나 일본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처럼 능통하지 않다거나
직접 번역이 불안하신 분들은 대행사에 번역 편하게 맡기고 글짓기 내용적으로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시고 심지어 첨삭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일본 워홀 합격 기준은 이유서 계획서가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덕분에 저는 합격한 것 같아요. 일본어도 못해서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골치 아팠는데 그 수고로움, 번거로움도 덜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말하면 딱딱딱 다 맞춰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살아보니 위치도 하우스 상태도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이메일로 컨택했는데 전화 상담도 바로바로 돼서 준비하면서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출국 오리엔테이션은 합격한 분들 대상으로 일본 위험 주의사항, 출국 준비물 체크리스트, 유심 구매 정보 등을 싹 정리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꽤 도움이 됐어요. 유학원마다 서비스 만족도는 다르겠지만 대행비는 보통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음으론 일본어도 못하는 제가 일주일 만에 2군데 알바 합격한 썰입니다. 우선 저도 일본어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접했긴 했지만 막상 가기 전 실력은 가타카나도 헷갈리는 정도고 진짜 간단한 자기소개할 수 있는 실력으로 무작정 휴학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느 정도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생기고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학원 3개월치를 등록해서 갔고 일은 학원 다닌 지 3개월째 될 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언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서 구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슬슬 생활비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진짜 생존을 위해서 용기 내 도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구직 활동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군데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일본 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일본 대부분의 가게들이 시프트 제도로 운영돼요.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 없이 알바생들이 주 또는 5월 단위로 희망하는 근무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달라요. 당연히 도쿄가 가장 시급이 세고요. 오사카가 1064엔입니다. 엔저로 인해 한국에서 수당받고 일하는 것이 돈이 더 잘 모이겠지만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가는 거니까 저는 여전히 일본 워홀 추천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알바를 구한 방식은 한국의 알바천국 알바몬처럼 알바 구인구직 어플이 있어요. 그중 타운워크란 곳에서 비쿠리돈키라는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직을 지원했고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바디랭귀지도 안 보이는 전화통화라 소통에 걱정이 컸는데 점장님께서 외국인인 걸 이해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먼저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지원한 곳에서 거의 다 전화가 왔는데 N2 정도 일본어 수준을 원하는 곳도 있었고 저희 일본어 실력으로는 소통조차 힘든 곳도 있었기 때문에 한 줄기 빛 같은 기회였어요. 일본은 보통 자필로 이력서를 써야 하는데 거긴 이력서는 필요 없었고 갔더니 따로 면접지를 주셔서 이력 내용과 희망 근무일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는 칸이 있었어요. 쓰는 시간도 충분히 주셔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열심히 채워넣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크게 외치면 창피하기도 한데 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음식이 잘못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정답이 따로 있진 않지만 저의 서비스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등을 보려는 부분 같았어요. 다수는 점장님이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셨고 충분히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들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일본에 언제 왔는지, 다니는 학원 학교, 집에서 몇 분 걸리는지, 주말 공휴일도 가능한지, 벌고 싶은 금액,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정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질의응답 후 바로 외국인 준비 서류 목록을 보여주셔서 당일날 최종 합격했답니다. 알바 후기는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 알바생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감도 생기고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마카나이는 없었지만 직원 할인 30%, 연장 근무 1분당 급여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어학원에서 저랑 같은 레벨 클래스에 있는 분이 자기도 구해야 하는데 안 구해진다길래 제가 비쿠리돈키를 소개시켜줬거든요. 제가 질문 사항도 대충 다 얘기해드리고 그분이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분은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언어 실력인데 그분은 떨어지고 저는 붙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 면접 후기를 듣던 중 저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주말 공휴일엔 근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바로 그러면 곤란할 것 같다고 모두가 주말 공휴일엔 쉬고 싶어 하는데 아예 불가능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고 면접 마무리하는 대화로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대부분 시프트제라 웬만하면 가능하다 하고 근무표 짤 때 유동적으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정말 매주 주말에 고정 일정이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저런 질문을 받으시면 일하고 싶다는 열정과 다른 사람들 스케줄 배려해서 불가피할 땐 주말 공휴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생 네컷에서 일하게 된 썰입니다. 보통은 앱에서 손품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날로그의 나라답게 길 돌아다니시다 잘 보면 가게 문 앞에 모집 공고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공고도 가게에 가보면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혹시 집 근처 일하고 싶은 식당, 카페, 브랜드 스토어 같은 곳을 살펴보시면 이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원에서 사귄 대만인 동생이 인생 네컷을 찍고 싶다고 해서 오사카 남바 쪽에 있는 곳을 갔는데 직원이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알바 구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공고문을 딱 가리키시면서 구하신다 하셔서 바로 지원했어요. 지원 방식은 DM으로 간단히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이었고 일본인 사장님과 DM을 통해 면접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력서를 지참해 오라고 하셔서 이력서와 함께 저만의 면접 필살기를 준비해 갔답니다. 매장에 갔을 때 주 고객층을 살펴보니 한국인, 일본인들도 많고 영어권 외국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손님 응대를 하려면 3개국어 이상은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어라는 1기 국어 능력자니까 지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일본어, 영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면접 때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둘 다 프리토킹은 불가능한 실력이지만 제가 실제 응대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어, 영어를 섞어 간단한 매장 소개 2분 스피칭을 준비해 갔답니다. 면접 당일 사장님께서 일본인들이 여기가 어떤 시스템인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매장 이용 설명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업무 설명을 해주셔서 그 타이밍에 딱 제가 준비해온 스피치를 보여드렸어요. 사장님 반응이 엄청 좋았고 제 열정과 준비성을 높게 봐주셨는지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 후기는 혼자 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직접 부딪히고 손님들이랑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근무 6개월 동안 언어도 많이 늘고 알바에서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언어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면 한인타운 식당에 더 많이들 일하시는데 요즘은 인생 네컷처럼 해외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쓰는 곳이라도 나중에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일본인 사장 혹은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인생 네컷에서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매장 내 POP도 제작을 했었어요. 요게 오사카 프레임이 새로 출시돼서 제가 홍보물을 만든 건데 인생 네컷에서 사귄 일본인 친구랑 같이 찍은 이 포스터가 오사카 지점에 다 걸려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IT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준비성입니다. 저는 준비성이 곧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이라 어차피 언어가 완벽할 순 없다는 걸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매장에 관심 갖고 성실히 일할 태도를 보여주면 안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냥 근자감 가지고 최대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해외에 나가서도 원하시는 잡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막상 해외에 나가보니 친구 어떻게 사귀나 막막했었는데 인생 네컷에서 손님으로 만난 일본인들이 저한테 먼저 인스타 마팔 요청을 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들 코스프레에 진심인 할로윈 때에도 저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재밌고 사람 많은 날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싶어서 그때는 제가 먼저 인생 네컷 오는 손님들한테 같이 사진 찍자며 말 걸고 색다른 추억을 쌓았답니다. 제가 후회되는 점은 저는 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흔히들 언어, 친구, 여행, 취업을 목표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중 제일 이지방은 언어잖아요. 저도 마음 많은 언어를 제일 우선시로 하고 나머지도 다 해야지 했는데 목표 설정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가서 뭘 이뤄내야겠다는 의지도 그만큼 안 생기더라고요. 그 나라에 던져지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갔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관공서, 식당, 마트, 아르바이트에서 번역기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하게는 되지만 그게 온전히 제 언어 실력이 되지도 늘지도 않아서 여기서 더 디벨롭 시켜야 하는 건 자기 역량이더라고요. 알바에서도 손님 응대를 할 때 거의 하는 말만 하게 되니까 좀 더 다양한 구사력을 하려면 공부가 필수입니다. 번역기란 좋은 문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편한 걸 쓰려고 하는데 공부를 해서 번역기 도움을 멀리 하려고 해야 합니다.
집에서 애니를 보다가 밖에만 나가면 손바닥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일상을 배움터로 여기세요. 길 가면서 듣는 일본어나 지하철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얘기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리스닝 연습하시고 평소 내가 하던 일본어의 발음, 어조 같은 것도 비교해서 유심히 들어보세요.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가면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인데 얼마나 좋은가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분명 외롭고 슬럼프가 찾아올 텐데 그럴 때 재외동포청 해외통신원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려고 하고 좀 더 워홀 생활이 적극적이고 윤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해외통신원도 지원하셔서 알찬 워홀 생활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 외에도 현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나 현지인들 사교 모임에 나가시고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알바, 봉사활동, 대회 등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가주세요. 워홀을 통해 얻은 것은 생활력과 자신감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첫 자취를 해외에서 하게 됐는데 전입신고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 개설 등 타국에서 관공서 업무를 혼자서 해결하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놀러 오면 가이드 정도는 가능할 수준이 됐습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일부에서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런 낯선 땅에 금방 적응해서 잘 사는 제가 대견스럽더라고요. 물론 일본에서 사람들과 트러블도 있었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까, 실제 대응하는 과정들을 통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외 생활하니까 아니 말도 다 통하는 한국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막연하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기대하며 무작정 도전해서 조금 아쉬움도 남긴 채 9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별탈 없이 그만큼 있다 온 것도 대단하다고 해주셔서 이제는 크게 후회스럽지도 않고 9개월 전과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성장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또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정말 실패한 워홀이란 없는 것 같아요. 워홀 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 얘기도 듣다 보니 다른 나라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다음엔 영어권 나라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